새벽 4시 수산시장. 이날은 횟감용 고등어를 사러 왔습니다. 횟감용이니 당연히 활고등어라 생각하겠지만 이번만큼은 죽은 고등어, 다시 말해 횟감이 가능한 선어 고등어를 사러 왔습니다. 그러려면 잘 골라야겠죠. 일단 고등어 상태를 보는데 그냥 봐선 모릅니다. 일단 패스. 자, 다음 집을 둘러보는데 얼음에 쌓여있다고 전부 신선한 고등어는 아닙니다. 개중엔 당일 발효도 있고 재고도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횟감으로 쓸 것이니까요. 배 쪽을 눌러보니 꽤 단단하네요. 일단은 찜. 다른 집을 둘러보는데 오른쪽 것이 금색이 많이 돌면서 싱싱해 보이네요. 그런데 보기와는 달리 물컹합니다. 시메사바는 눌러보지 않은 이상 고르기가 힘든데 시메사바 하려고 고르고 있거든요. 그래도 재고는 재고라 말해주시니 이런 건 참 좋죠. 다음 집을 둘러보는데 이렇게 보면 다 싱싱해 보이죠. 손으로 눌러보지 않은 이상 속단할 수 없습니다. 왼쪽 것은 무늬만 봐도 알죠. 노르웨이산 고등어고 오른쪽은 정리정돈이 덜 된 것 같고요. 쭉 훑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팔아요, 한 상자 지금? 75,000원짜리네. 요거 지금 재고예요, 아니면 오늘 올라온 거예요? 오늘 거요. 한 70% 된다고 보면 돼요. 10%요? 알겠습니다. 좀만 더 먹을게요. 이게 지금 한 박스 어떻게 팔아요? 박스 7만원. 이게 지금 시메사바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현지 재고인가요? 오늘 잡힌 건 오늘 잡혀 올라온 건 아니죠, 이거? 오늘 올라온 거 맞아. 오늘은 안 되고. 가격은 5,000원이 저렴하고 시메사바도 가능한 선도로 보이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등어의 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것도 빵이 별로죠. 얼음에 완전히 덮이지 않아 선도도 불안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자반이죠. 배 갈라 소금 뿌린 자반은 횟감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자, 그 옆에 꽤 신선해 보이는 고등어가 있는데 한눈에 봐도 광택이 번지르르 하죠. 특히 오른쪽에 약간 누런 광택이 나는데 고등어에서 이런 빛깔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5,000원이 저렴한 그 고등어. 이분은 눌러보고 사라며 친절히 대합니다. 상인분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죠. 빵이 약간 다 좋은데 역시 빵이 아쉽습니다. 결국 75,000원 부르는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지금 시각이 오전 6시 반.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것은 고등어 한 상자 20미입니다 75,000원인데 크기를 보시면 제 한 뺨이 22cm니까 22, 42에서 43이라고 보면 돼요. 40cm가 넘어가는 대짜 고등어입니다. 그리고 배에 보시면 배에 점이 없죠? 참고등어입니다. 일반 그냥 고등어인데 얘가 늦가을부터 겨울까지 가장 기름이 오르는 맛있는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선도가 굉장히 좋아요. 산지에서 갓 잡혀 올라온 그 정도는 아니고 서울까지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하루 가까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A급 정도는 되는 고등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샀냐? 이거를 가지고 회를 먹으려고 합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 횟감은 시메사바입니다. 여기서 시메가 절인다는 뜻이잖아요. 식초에 절이고 소금에 절이고 하면서 어느 정도 소독과 살균 작용을 거치고 나서 떠먹는 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고등어를 써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똑같이 죽은 고등어라도 굉장히 신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시메사바에 사용해도 될 만한 손도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동공을 보라고 하잖아요. 자, 보면 동공은 투명하고 윤기는 흐릅니다. 광택이 나고 있죠. 무지개빛도 나고 있고, 여기 추가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탄력도를 봐야 돼요. 자, 특히 배 쪽에 요 내장이 있거든요. 보세요, 단단해 보이죠? 흐물흐물 푹푹 들어가는 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내장이 이미 녹아버린 거예요. 이거는. 또 하나는요, 어떤 물고기든 간에 죽고 나면요 일정 시간 동안은 사후 경직으로 근육이 단단해지는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근육이 풀어지는 이완기가 옵니다. 육질이 물러지는 거예요. 사후 경직에 들어있는 고등어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꼬리를 들었을 때 이렇게 서야 됩니다. 자, 앞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약간 처지는 것들은 그냥 구워 드시고 바로 딱 쓰는 것들만 횟감으로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아가미입니다. 아가미. 자, 이렇게 사후 경직에 있는 것은 아가미가 선홍빛에 가까워야 돼요. 사실 시장에 가면요, 이렇게 얼음에 재워 놓는데, 얼음에 재워 놨다고 해서 이게 뭐 당일 발효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재고도 있어요. 이미 한번 냉동을 거쳐서 온 것들, 해동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은 신선도에 따라서 횟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고르기가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시메사바가 되냐라고 물었을 때 확실히 된다고 하면은 구입을 하시는데, 여러분 고등어 고르실 때 빵을 잘 봐야 됩니다. 빵 길이가 똑같아요. 지금 거의 차이가 없는데 빵에서 차이가 나죠. 언뜻 봐도요, 얘가 좀 통통하잖아요. 이렇게 얄쌍하게 빠진 애들은요 제대로 못 먹고 컸기 때문에 기름기도 좀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비닐을 맨 먼저 긁어줍니다. 비닐이 고등어는 있어요. 고래충이 덕지덕지 주렁주렁 열렸어요. 자, 고등어 포는요 회 뜨는 거랑은 좀 다르게 한 방에 이렇게 싹 뜰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이렇게 배 있죠, 여기 이 부분만 살짝 발라줍니다. 그래서 와, 자, 이 상태로 냉장고에 1시간 정도 넣어 놓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시메사바 처음 만들어 봅니다. 초로 만들 건데요, 환만식초, 총 산도가 6.5에서 7%. 그런데 고등어를 절일 때는 산도가 한 3에서 4%가 적당해요. 그러니까 산도를 낮춰야 되잖아요. 환만식초 반, 찬물 반.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굉장히 차가워야 된다는 거. 이 대파를 이렇게 꺾어서 비벼서 진액을 좀 발생시킨 다음에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잘라서요. 그리고 넣습니다. 냉장고에 넣어서 차갑게. 땀이 차오르고 있죠? 소금이 절이게 되면요,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이 체내에 있던 수분이 빠져나오고 살은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간도 살짝 배는 효과가 있겠죠? 물기를 닦지 않고 바로 식초에 넣게 되면요, 이 수분기가 식초의 침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잘 안 밴다고 해요. 제가 죽은 고등어를 가지고 초회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래충이 살 속에 파고들면 어떡하냐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고래충은 생선의 내장에 기생하다가 숙주가 죽고 나면 살 속으로 수시간 이내 파고든다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아까 보세요, 배 따면서 내장들 보세요. 고래충이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 많은 고래충이 살 속에 파고들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이유, 첫 번째, 종특입니다. 종특. 어종에 따라서 고래충이 살 속으로 파고드는 근육으로의 이행률, 침투율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제가 가을에 했던 그 연어 기생충 보셨죠? 똑같은 고래충인데도 불구하고 연어 보세요, 살이 좀 무르잖아요 원래. 그리고 그게 실온의 방치가 어느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래충이 다 살 속으로 침투했죠. 다행스럽게도 고등어 같은 경우는 이 뱃살 쪽이 여기가 좀 단단한 편입니다, 고등어가. 그래서 침투가 잘 안 되고,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온도. 만약에 이 고등어 실온에 가까운 온도에 방치가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장했던 고래충 중에 상당수가 살로 파고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저온에다가 보관을 하면은 고래충도 살 속으로 파고드는 이행률이 낮아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생선을 구워서 먹었는데 살 속에서 고래충이 많이 나왔다, 살 속에 침투할 때까지 그렇게 내버려뒀다는 것은 그 중간의 보관 상태가 좋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선술집이나 뭐 스시야에서 이런 시메사바 많이 먹는데 대부분 다 자연산 고등어 죽어서 온 것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시메사바 먹고 이 기생충에 감염돼 가지고 막 뉴스에 나고 했던 그런 사례 찾아보기 힘들죠.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탄력이 있는 아주 싱싱한 선어 고등어를 가지고 시메사바를 만들었었는데 단 한 번도 살에서 기생충이 나온 걸 보지 못했다고 해요.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한번 냉동실에다가 하루에서 이틀 정도 깡깡 얼렸다가 해동해서 쓴다고 해요. 만에 하나 고래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고래충이 파고든 자리는 이 피멍이 들거나 약간 상처 자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회를 썰 때 고래충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도 밝은 곳에서 썰어야 됩니다. 뜨거든요. 뜨기 때문에 요 다시마 하나를 다시 덮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맛있어 보인다. 이제 하얗게 일어나고 있죠.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어요. 지금 딱 20분에서 25분 정도가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숙성 시트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코팅이 된 면에다가 생선을 밀착해서 감아주시면 돼요. 왜 고등어를 초조림을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고등어에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타민이 손도가 나빠질수록 확 올라가서 우리 몸에 배탈을 일으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소금에 절이고 식초에 절임으로써 히스타민을 줄이는, 그리고 손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죠. 요거는 냉장고에 하루 정도 수성을 해놓고 내일 이 시간에 제대로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아니야?
거의 하루 정도 숙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과연 이 시메사바 맛있게 잘 숙성이 돼야 할 텐데 제발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식초 때문에 살짝 익어서 하얗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중요한 거는 썰었을 때 속살은 빨개야 돼요. 여기 고등어에 비늘이 있습니다. 비늘. 얇은 껍질막이 있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모습은 또 그럴싸한데 이거 보세요. 와, 이 와사비, 생강 빠지면 안 되지. 그리고 쪽파, 예, 무슨 올려갖고요. 기가 막히다. 소금이 절였잖아요. 거기에 간이 아주 적당하게 배었어요. 짠맛, 신맛, 고등어의 달큰하면서 부드럽고 고소한 맛 다 들어있습니다. 야, 이거 맛있네 이거. 자, 오늘 준비한 술은 독자분들의 전통주도 한번 소개해달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솔송주라고 하는데 참고만 해주시고, 참고로 이 술은요 수빈수님께서 제 생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수빈수님 잘 마실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생일 때 와이프한테도 생일 선물 받은 적 없는데. 보여줄게. 아니 잠깐만. 40%? 그럼 되죠? 이런 것만. 자, 한잔 하겠습니다. 어우 온다. 위스키만큼 타 들어가는 건 아닌데 약간 사케 같기도 하고 사케랑 좀 다른 뭔가 향긋한 향이 올라오네요. 자, 빨리 한 잔. 한 점. 어우, 잘 어울리네. PD님 한 잔 한 번 드셔봐요. 아. 고등어 맛이 나면서 약간 방어 맛도 나는 것 같고. 아니 이게 정승잔이고. 예. 아우 좋다. 저희 PD님 더 큰 술에 약해. 응? PD님 일로 와봐. 고등어 초조림을 생애 처음으로 먹는 우리 딸 랑. 나도 어떠셨나? 아, 좋아? 괜찮아? 한 번 더 먹을래? Nope. 뭐야, 맛 없었구나? 아니 응.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 제가 이거 소주 먹듯이 원샷 하다가 와, 한 방에 훅 가겠는데 이거. 아이, 수빈 저희 보내버리시려고. 쌀밥에다가 고등어 구이 먹은 것 같아 지금. 되게 익숙한 맛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치보다는 그냥 고등어 초밥이 맛있네요. 진짜 대망의 마지막 코스, 시메사바를 할 수 있는 가장 럭셔리한 음식, 이솝의 막기. 코우주 셰프님이 한번 써보라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채널에 그 셰프님들 많이 보실 텐데 한심하게 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저 처음 하는 거라서요. 자, 마지막으로 파도 괜찮은데 저는 특별히 차이브를 준비했어요. 차이브를 넣더라고 보니까. 물을 이렇게 붙여줘요. 접착제 역할하니까 싹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되는 분위기인데? 한 칼에 오. 성공! 이 정도면 성공 아닌가? 터치할게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먹게 이렇게. 아, 이게 제일 잘 나왔어요. 생일 처음으로 만든 이소배 막기. 아유. 고등어 고소한 맛이랑 약간의 그 간간한 짠맛이랑 산미가 차조기 향이 이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구나. 평소에 좀 회를 좀 썰어 보신 분들도 요 정도는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선어인데 어째서 횟감이 가능한지 이런 원리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 고등어 심해사바는 지금 현재 5일째 숙성이 된 겁니다. 와, 고등어가 지방이 갈수록 이렇게 하얘지는 것 같고 식감도 그렇게 안 물러졌어 생각보다. 자, 비린맛 한번 보겠습니다. 좀 먹어볼게요.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요. 여기 지금 생강, 와사비 같이. 야, 5일째 숙성인데 비린내 정말 정말 고소하고 감칠맛이 그냥 뿜뿜인데 뿜뿜. 이게 일주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됐어. 나도 찍어줘. 왜 그럴까요, 우리 딸은? 잠깐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